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줄 때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 유명한 격언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맞이합니다. 은퇴로 인한 역할 변화, 건강 문제,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 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년에 티나지 않게, 즉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깊이 있고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노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풍족하거나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잘 사는 삶은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 조용히, 그러나 확고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서 삶의 질을 높입니다. 티나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일상의 소소한 루틴과 관계의 따뜻함, 배움의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종종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젊음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노인의 삶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자유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직장에서의 경쟁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년에 티나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의 3가지 주요 특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실제 사연들을 통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와 실천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노년의 삶이 주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만의 일상 루틴을 지키는 사람. 노년에도 일관된 일상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침 운동, 독서, 취미 활동 등을 규칙적으로 하며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사연 이재훈 72세님의 이야기. 이재훈 씨는 35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한 이후 새로운 삶의 루틴을 만들어가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허무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작은 메모장을 사서 하루 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첫 해는 이 씨에게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규칙적으로 출근하던 날들이 끝나자 하루의 의미를 잃었다는 느낌에 빠졌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가족들도 각자의 일에 바빠 그의 마음속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하루를 계획적으로 살아라는 한 문구를 발견했고 이를 계기로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처음 시도한 것은 단순한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걷는 일이었지만 신선한 공기와 작은 움직임이 그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이 익숙해지자 그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히 책을 읽으러 갔지만 점차 책 정리 봉사와 지역 아이들에게 독서를 지도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과의 대화에서 노년에도 유의미한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씨는 또한 저녁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요리를 배우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 후에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만난 새소리가 기분을 좋게 해줬다. 거나 도서관에서 한 아이가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다는 소소한 내용들이었지만 그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재훈 씨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산책과 활동 덕분에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도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루의 리듬을 찾음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었고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자신감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루틴이 생긴 후로는 하루하루가 너무 충실하고 평안해요. 이젠 심지어 작은 변화도 즐길 수 있게 됐죠. 날씨가 흐린 날은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도서관이 쉬는 날은 오래된 친구를 찾아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의 이야기는 노년의 삶이 단조롭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노년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첫걸음은 자신만의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노년의 고독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기존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연 김순희 68세님의 이야기. 김순희 씨는 10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 한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녀의 삶의 중심이었기에 그의 부재는 곧 그녀의 삶에 큰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고 가족들과도 점점 멀어지며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권유로 동네 문화센터의 그림 교실에 등록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 문화센터에 나가던 날 그녀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두려웠고 그림이라는 분야가 자신에게 맞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에서 만난 강사의 친절한 태도와 또래 친구들의 따뜻한 환대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간단한 색칠 작업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유화와 수채화 같은 다양한 기법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 현재 자신의 심정을 담아 추상적인 작품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면서 마음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문화센터 전시회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고 이를 계기로 그녀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산책 모임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김순희 씨는 이제 그림 교실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전시회를 기획하거나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기차고 다채로워졌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친구가 필요하겠나 싶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제일 좋네요.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다 보니 젊어진 느낌이에요. 그녀는 관계를 통해 얻은 에너지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 씨는 그림 동아리 회장을 맡아 전시회를 주최하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산책 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간관계가 노년의 비타민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사람과의 교류가 자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 노년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지적 활동을 넘어
삶에 활력을 더합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은 호기심을 유지하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실제 사연 박민영 74세님의 이야기. 박민영 씨는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몇 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의 삶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늘 함께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집안이 적막해지자 마음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민영 씨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고 작은 노력들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하루를 준비하고 그날 할 일을 미리 계획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일상은 그녀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고 작은 성취감이 쌓이며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민영 씨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동네의 카페에서 자주 책을 읽거나 요즘 들어 시작한 그림 그리기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모임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그녀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을 통해 그녀는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영 씨는 또한 새로운 취미로 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꽃시장을 가서 다양한 식물들을 사오고 집에서 작은 정원을 가꾸며 자연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꽃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매일매일 작은 기쁨을 느꼈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특히 민영 씨는 배움에 대한 갈증이 커졌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세대였지만 손주들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고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민영 씨의 삶은 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내적인 성장과 변화는 그녀의 삶을 한층 더 빛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매일을 충실히 살아가며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녀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나이 들며 살아가는가입니다. 오늘도 그녀는 자신만의 여유롭고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티나지 않게 남들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꾸준함과 일관성을 중시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들의 삶에는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주할 때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중요시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바탕으로 깊은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들은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성장하는 자신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표면적으로는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티나지 않게 남들보다 잘 사는 삶이란 결국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내적인 안정과 성장, 그리고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진정성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길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지혜 채널이 항상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